이미 좀 간병인에게 재산 일부를 좀 증여도 해놓으신 것 같고 네.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남은 재산도 유언장 작성을 통해서 다 간병인에게 주겠다 이렇게 좀 해주신 그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먼저 만약 이전에 행한 증여 행위에 대해서 어머님이 의사 능력이 없으실 때 행한 증여라는 점을 딸이 입증하실 수 있다면 증여 무효 소송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네. 만약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뭐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나 문서를 위조해서 재산 이전을 받았다면은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는 부분을 행사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만약 이 상태에서 그냥 상속이 개시되게 된다면 따님 입장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. 네. 네.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민법에서 원래 내가 상속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는 이제 재산 처분권의 자유에 따라 본인의 의지대로 하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서 상속인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다 박탈당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경우에는 2분의 1 원래 받을 수 있는 목의 2분의 1까지는 보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침해가 됐다면 반환 청구를 행사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이제 유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. 그렇게 되면 부모가 왜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. 자녀는 여럿인데 한 자녀에게만 내가 이 재산을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럴 맞습니다. 때 유류분 이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다른 자녀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좀 더 예쁜 자녀에게 더 많은 유산 주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그 있는데 형제들을 갈라놓겠다는 말씀이신 거죠. 그렇죠. 네.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상속하시는 분이 원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원칙이 돼 네. 이제 상속을 받는 입장에서 자녀의 경우에는 원래 받을 수 있는 몫의 2분의 1까지는 보장을 해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하실 수 있고요. 또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네. 만약 제3자에게 미리 사전에 증여를 하셨다면 네네. 이 증여한 부분은 상속 개시 1년 안에 한 증여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. 네. 근데 사실 또 간병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극정성으로 모신 것에 대한 보답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런 걸 이제 따님이 고소를 한다. 이러면 간병인 입장에서는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? 당연히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사실상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접 네. 간병을 하셨잖아요. 네. 이렇게 어머님이 재산을 넘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내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로 재산 이전을 받은 거다라는 점을 주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. 그리고 어머님이 뭐 사전에 증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능력이 있으실 때 증여하신 거다 이런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뭐 진료 소견서라든지 아니면 주변인들의 진술 확보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치매야 네네. 그게 나오면서 끝났는데 그렇죠. 이것도 영향을 미칩니까? 치매? 네, 사실상 이 치매 여부, 이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안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만약 경증 정도의 치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이 부분은 사실 이전에 한 증여 행위가 유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. 만약 의사 능력이 없은 상태로 이제 가실 수 있는 중증의 치매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소견서나 주변인 진술 등의 기타 증거로 입증을 하시면 증여를 좀 무효로 하거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